안녕하세요. 포효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 결정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나 오류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해는 하지만 장애등급이 결정되고 십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때 결정에는 뭔가 착오가 있었으니 등급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공단에서 말하는 장애등급 변경 이유는 처분 당시 재해자가 고의로 장애 상태를 더 악화시켜 공단을 기망했다.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줄 알고 1급을 주었는데 이제와 다시 살펴보니 그 정도 상태는 아니므로 과한 처분이었다 등등 실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시간의 경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호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당시 처분의 오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변경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일단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금일은 최초 장애등급 결정 당시 재해자의 장애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이유로 하위 등급의 장애등급 재결정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재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증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고정될 수 있는 증상은 장애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재처분의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해당 증상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장애 등급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 고정된 줄 알았던 그 증상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니 기존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원고분께서는 업무 중 재해로 지중막하 출혈이 발생하셨고 결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의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2년 후 원고분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무능력 상실을 전제로 했던 원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원고분의 장애 상태를 새로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장애 등급이 제9급 15호로 재결정되었고 그동안 지급된 장애급여 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분의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 등급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장애 등급 하향 결정 처분은 이와 같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취소로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단에서는 설사 원처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애 등급 하향 결정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적법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행정행위의 철회란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해당 행정행위가 적법하거나 유효하더라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장애등급 제3급 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더 큰 공익을 위하여 더 이상 그 효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원처분에 하자가 있는가? 둘째, 원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장애 등급 하향 결정, 재결정 처분은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먼저 원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설시한 법리를 살펴보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처분 당시 원고분의 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 등급 3급 결정은 과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공단의 자문의들은 원고분의 변동된 상태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원처분이 과도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이죠. 이에 대해 법원은 원처분의 하자 여부 판단은 원처분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사실상태의 변동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고분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공단이 원처분 당시 향후 고정된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처분에는 어떤 하자나 위법한 점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법원은 원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말하는 대로 장애 등급 하향 결정은 행정행위의 처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처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은 이 점에 관해서도 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단은 해당 처분이 행정행위의 처리임을 주장하지만 공단의 내부조사 결과 보고서나 공단의 행위 등을 볼 때 사실은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간주되며 원처분은 적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고 보았고, 둘째, 원처분의 철회 결과는 장애 등급 재판정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이 둘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분은 장애 등급 재판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는 호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판정 제도는 그 시기에도 그리고 대상에도 제한이 있으며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이 어느 날 갑자기 재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정과 같은 효과를 내는 통보를 한다면 내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을 재결정한다는 통보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결정의 근거가 혹시 재해자의 상태 호전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숙고의 결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그간 다수의 유형 불승인 사건, 장애 등급 변경 사건, 추가 상명 불승인, 제외한 불승인 사건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